유리식과 유리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리식. 유리식은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B는 0이 아니고요.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유리수하고 정의가 비슷하죠. 유리수도요. 우리가 B분의 A, 즉 A, B는 정수입니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 B는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 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수가 아니라 다항식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b가 0이 아닌 상수이면요. 자, 이 값이 그냥 상수가 되면요. 그죠? 그 식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다항식이 되므로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 유리식인 겁니다. 그리고 다항식 안에 있고요. 그리고 유리식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식을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은요, 뭐 x제곱, 뭐 같이 있는 x세제곱 더하기 2x 이런 것들이 다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고 x분의 1, x제곱분의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분수식입니다. 분수식.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유리식의 성질은요.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분자 분모에 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눠도 값이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숫자도 마찬가지죠. 수에서도 곱하거나 나눠도 같죠. 우리 나눌 때 약분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리식도요. 같은 다항식으로 분자 분모를 곱하거나 나눠도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유리식의 4층 연산, 다항식 ABCD에 대하여 자, B분의 A 뿔마 B분의 C는요, 이렇게 분모가 똑같죠? 똑같으면 그냥 B분의 A 뿔마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유리수 계산하는 거가 똑같아요. 유리식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고요. B분의 A 더하기 빼기 D분의 C 이건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를 땐 통분해주면 돼요. 이걸 BD로 이렇게 통분해주면 됩니다. 통분해 주려면 여기는 분자 분모에 D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AD가 되고요. 이쪽은 B를 곱해주면 되니까 B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고요. 자, 나누기 같은 경우는 여기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게 역수가 됩니다.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인 C분의 D가 돼서 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번분수식, 이거 좀 중요합니다.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식인 식을 번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걸 번분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B분의 A, 자, 나누기 D분의 C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식이요.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로 바꾸면 얘가 역수가 됩니다. 곱하기로 바뀌면서 얘가 C분의 D가 되니까 BC분의 AD가 되겠죠. 자,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이 BC는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면 돼요. 분모로. BC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한 거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한 거 분자로 간다고 해서 간단한 공식으로 자, 외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분자 분모에 같은 식을 곱해주는 겁니다. D분의 C, B분의 A가 있을 때, 자, 이 분수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 분모 B도 없애고 D도 없애고 싶으니까요. 최소 공배수인 BD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면 D가 약분되고 B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도 약분되고 AD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항식에서는 이 방법이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3 더하기 x분의 1 분의 뭐 2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예로 하려면 이거 다 통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은 그냥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만 없애면 되니까 이 분자와 분모에 x를 곱해줍니다. 자, 여기에 x를 곱해주면요. 3x 여기는 1 되겠죠. 3x 더하기 1 여기에 x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분자와 분모에
어떤 수를 곱해서 이 번분수를 없애주는, 번분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리식 계산할 때요, 이 분수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1분의 3x 빼기 1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이대로 풀어도 되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요, 자, 좀 간단하게 목과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바꿔서 해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뒤쪽에 유리함수 할 때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x 플러스 1분의 자, 얘를 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방법이 자, x의 개수 이게 몫입니다. 몫이 3이라 3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x 플러스 1 쓰고요. 분자가 여기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몫이 돼서요. 3이 몫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4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유리함수.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특히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fx가 2x 플러스 1 그러면 이건 다항식이죠. 다항함수라고 하고요. 다항함수도 자, 유리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리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항식이 유리식에 포함된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이것도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fx가 2x 플러스 5분의 3x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다항함수는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니죠. 근데 이제 유리식은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유리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유리함수의 정의역. 다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분모의 값이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유리함수 이렇게 주어졌어요. x 빼기 2분의 5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어도요. 정의역에서 2는 제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역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 암묵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정의역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자, 이걸 기본형이라고 하고 유리함수에 이 식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분의 6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값이 1이면 y값이 6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2면 3이 나옵니다. 3이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1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큰 거를 대입해도 0이 나오질 않습니다.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100만, 1000만을 대입해도 양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x축에 가까워져요. 근데 x축과 만나진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y축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아요. 이게 0에 가까워지면은 0.0001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6, 0, 0, 0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이렇게 6만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쭉 대입해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 이제 특징이 이 원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요. 점대칭 도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값이요. 지금 6일 때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좀 작아지면 1이라고 하면은 1,1 여기 지나고 2,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가운데로다 더 가까워집니다. 대칭점 여기에 더 가까워지고요. 이 값이 커지면은 여기서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에 가까워지고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리고요. 지금처럼 이게 양수일 때는요. 1, 4분면, 3, 4분면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 값이 만약에 음수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6 음수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 방향에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값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 여기 아까 K가 0보다 클 때는 이쪽 부분, K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점근선은 곡선 위 어떤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들. 자, 1번.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정의역이요. 0은 대입할 수 없어요. 분모를 0 만들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리고 치역, y값 나오는 값도 보면 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점근선은 x축, y축이고요. k가 0보다 크면은 아까 1, 3, 4분면 이쪽 방향에 있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진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원점과 두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 유리함수는요. 이런 그래프는 특징이 이 도형 자체가 요 0,0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고요. 선대칭은 두 개가 나옵니다. 요 점을 지나면서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선대칭 도형, 대칭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요 사각형 넓이가요. 지금 1 집어넣으면 k죠. 그래서 만약에 y는 x분의 6이다 그러면요. 자, xy 곱한 게 6으로 일정합니다. x좌표와 y좌표 곱하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여기서 뭐 6으로 일정하고 여기서는 이제 k로 일정하겠죠. 요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이 넓이도 똑같이 k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잡든지 사각형의 넓이는 다 k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자, 유리함수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 자, 이 식을요. 우리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아까 기본형을요. 기본형이 x분의 k였죠. 기본형을 평행에 이동한 거예요. 보면은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p가 들어가 있으니까 x축으로 p만큼 이동했고요. 자, 플러스 q가 있으니까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요, 점근선의 교점이 이 원점이었어요. 0,0인데, 이 그래프는요, 이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p, q가 새로운 이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k 값이 만약 양수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 도형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기본형에서 있던 성질들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 평행 이동한 것만큼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정의역이 p를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q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 p, q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고요.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자,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q가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점근선은 두 직선, 자, x는 p. 그러니까 점근선이 x축 y축이었는데요. 이동했기 때문에 자, 요게 x는 p죠.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q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두 점근선의 교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6번 유리함수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 저거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점근선과 y절편을 찾아서 그리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좀 편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요. 자, 이거를요. 이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분자를요.
분모로 나눈 거예요. 나누면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이 x 플러스 2분의 자, x의 개수가 1대 2죠. 그 몫이 2가 되는데 이걸 2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x 플러스 1을 그대로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거 나오게끔. 3이니까 2 곱하기 2는 4죠. 빼기 1을 해줘야지 원래 식과 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2가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요. 이 음수죠. 음수면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2, 4, 4분면 방향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제 y절편 하나 찾아주면 돼요. 0 한번 집어넣어 보면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니까 이쯤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해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점근선을 좀 빨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점근선의 x좌표는 이 분모가 0일 때예요. 즉, x 플러스 2가 0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이 몫을 보면 돼요. 몫은 x의 개수의 비율입니다. 1분의 2니까 2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y절편 하나 찾습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죠. 그럼 여기 2분의 3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점근선 구했고요. 아직 어느 방향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y절편을 하나 찾으면 2보다 좀 작았죠. 2분의 3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대칭인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좀 복잡하게 해볼게요. 2x-3분의 5x 뭐 빼기 2 정도 해볼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요. 자,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x가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y좌표는 x의 개수 비율 자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될 거고요. y절편 한번 찾아볼게요.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면은 양수입니다. 자, 이쪽.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요. 역함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는요. 특징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역함수가 되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와 y를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자, 표준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y는 만약에 x-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요. x와 y를 바꿔주면 돼요. x는 y-1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이 식으로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3 넘어가면은 이렇게 쓸게요. x-3이 y-1분의 2가 되고요. 자, 이거랑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죠. 이거 곱하고 이거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y 빼기 1은 x 빼기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 자, 이를 넘겨주면 플러스 1 해서 이 함수가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자, 특징이요. 우리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보겠습니다. 자, 얘를 y는 x,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자, 요 점근선의 교점도 요 주기의 대칭된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대칭해주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요것도 대칭해주면, 이렇게 점근선 바뀐 기준으로.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보면은, 요 점근선의 교점도 y는 x 대칭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는 안 바뀌어요. 여기 있는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K. K인데 K 값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2였는데 2.
그대로죠. 그대로고 정근선의 교점이 1,3인데 여기에 3,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P,Q가 Q,P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할 때는 만약에 표준형이다 그러면 이 PQ만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일반형일 때의 역함수는요, 이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와 y를 제가 바꿔 쓰겠습니다. x는 그러면 cy 플러스 d 분의 ay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일로 넘겨서 곱해보면은 cxy 플러스 xd dx라고 쓸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y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y 있는 거 한쪽으로 넘길게요. 제가 y가 있는 항이 여기하고 여기죠. 자, 일로 넘겨서 y로 묶어보면 가로 열고 cx 빼기 a의 y 그 다음에 이 dx를 일로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y의 계수인 cx 빼기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돼요. 지워지면서 자, y는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이 이제 여기 나왔죠.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근데 결과를 넣고 보면요. a와 d가 서로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어요. a가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d가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래서 a와 d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가 된다. 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2x 빼기 3분의 x 플러스 5가 있어요. 자,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x가 1로 내려가면 여기 1이 x에서 1이 일로 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2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3은 1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3이 돼요. 3x 플러스 5 요게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